국별협력 사업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개발협력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장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꽤 오랜 동안 진중하게 이제 개발된 이런 사업들이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플래그식 사업이고 규모가 제법 크고 국별협력의 뭐 카테고리 안에 들려면 최소한 한 2,300만 불 이상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각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섹터에서 조달을 내보내는 주로 팀들이 다 국별실이죠. 서아프리카실, 동아프리카실, 뭐 동남아 일실, 뭐 이런 데서 사업을 직접 개발해서 띄우는. 개발은 어떻게 해요? 사업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거는 요청주의에 입각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협력국이 수요를 제기해서 PCP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경유해서 보내면 그게 코이카 사업을 원한다, 뭐 산업부 사업을 원한다. 그럼 각각 꼬리표가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의 스크리닝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게 지원할 만하다. 그러면 예비조사로 넘어가고 예비조사에서 괜찮다. 그러면 심층기획조사로 넘어가서 나중에 실제로 사업화되는 것이고 중간에 많이 떨어지죠.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모든 수요가 다 사업화되지는 않으니까. 그 조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수요라는 게 PC 요청주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PCP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PCP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조율이라는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누가 시작하는가? 뭐 이거는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으니 그 최첨단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 경험을 그 나라와 나누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좀 오퍼를 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고위 간부급이 됐던 정무직급이 됐던 아니면 최고 정책 결정자가 됐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고 뭐 각자 협의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잉태를 하는 거죠. 그 PCP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나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분명히 물밑 작업은 있다. 이제 나중에 전문가들이 막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나요? 그게 이제 예비조사라는 거죠. PCP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단계가 결국 예비조사죠. 그거 조사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예비조사는 우선 공고를 띄웁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띄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참석해서 요 기간 동안에 현장 조사를 포함해서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는 전문가 스펙. 거기는 기술 전문가 TS도 들어가고 PM이나 PAO급으로 들어가는 DC 개발협력 전문가도 동시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4-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투입이 되는 거죠.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지금은 많이 모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팀으로 공모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보니 팀으로 공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팀 내 어떤 통합도 뭐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은 각자의 과업에는 책임을 지는데 팀으로 들어가면 과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그걸 공모해서 가져간 조직이나 회사가 책임을 지거든요. 책임의 무게가 다르죠. 아무래도 팀으로 진행하는 게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또 팀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이걸 또 조달을 내보내야 되고 또 규모가 클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쓸 수 있는 돈이 한 5천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쓸 수 있다 예산이 그러면은 그걸 또 조달 절차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복잡해서 아마 그건 좀 묘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은 그 기업이나 컨설팅들이 인센티브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 규모도 좀 커야 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만들어 놔야겠죠. 수요를 받고 조사도 하고 일반 업체가 수행하는 데까지 이게 이제 그러면 국별협력 사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과 그것이 사이가 중간에 또 한 1년의 기간이 있어요. 또 예비조사 마친 사업들끼리 또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원할 건지 말 건지를 비록 우리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다 있는 사업을 모아놓고 선후, 전후 그다음에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 지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또는 규모에 맞춰서 전략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면 그 선정된 사업은 거의 앞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심층 조사를 더 하는 거죠. 타당성도 없는 사업들이 왜 된 거야 이러실 때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못 걸러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정치적으로 시작된 경우 좀 있어요. 예전에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해달라 그랬다 장관이 꼭 부탁하더라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순방과 VIP의 순방과 관련된 사업도 조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더라도 일단은 시작은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하는데 애초에 이제 타당성이 희박한 사업이다 보니 그걸
실제로 예비조사팀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컴포넌트 가지고 사업을 만들기 되게 어려움을 사실 겪는 것이고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 사업 컨셉이 잘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걸을 수 있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잘 걸러줘야 되는데 PCP가 선정이 돼서 예비조사까지 시작하는 사업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 살리고 싶어해요. 포이카든 외교부든 예비조사 전문가든 실제로 타당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누군가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평가 단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와 어떻게 이 사업이 존재했었나.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7, 8년, 10년 지나서 하는 얘기고 그쵸. 실제로 그 단계에서 단계별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뭐 좋게 해석은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되죠. 국별 협력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러 올게요. 네.